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시피 개발하는 남자 레게남 승화빠입니다. 레게남 뭐야? 좋은데? 자, 오늘 개발해볼 레시피는 파이브 가이즈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버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인앤아웃, 쉐이크쉑, 파이브 가이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미리 한번 제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또 참을 수가 없잖아요. 파이브 가이즈 버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정말 조사를 여러 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냐하면 워낙 맛집이다 보니까 이제 요리 좀 한다는 분들이 이걸 따라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미 해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에 파이브 가이즈에서 일을 했던 직원분들, 막 매니저분, 높으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하면서 훨씬 더 풍성해진 거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파이브 가이즈 가정용 버전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오리지널에 가장 근접한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빵이죠. 버거에서 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이브 가이즈의 인터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빵은 직접 만들어서 쓴다 그러고 아무도 이 레시피를 알고 있지 않다 그래요. 막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매장 매니저 이런 사람들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공장에서 생산되는 걸 받기만 한다 그래서 그 공장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장님이 지나가는 말투로 재료들을 쓱쓱쓱쓱 얘기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품질 좋은 버터와 달걀을 고배합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달걀과 버터가 많이 들어간 버거빵이라면은 브리오슈 빵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배합 빵 중에서 가장 햄버거에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버거빵 중에 고배합률을 가진 참깨 브리오시번, 브리오시 베이스의 버거빵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빵을 직접 만들기에는 다른 것들을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빵은 도움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빵은 완료! 자, 이제 빵이 완료가 됐으니까 패티로 가야 됩니다. 패티 중요하죠. 어떤 고기, 어떤 부분을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은 파이브 가이즈에서 쓰고 있는 패티는 2가지의 고기를 섞어서 사용한 85대 15의 지방과 고기 비율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살코기가 85, 지방이 15%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름이 적은 담백한 패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울 때 뭔가 이제 마이야르가 많이 생기고 쩍쩍 갈라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 부위는 등심과 어깨살을 섞어가지고 많이 쓴다고 해서 오늘은 어깨와 등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이 등심 부위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뼈가 달려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토마호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어깨살이에요. 어깨살은 영어로 척이라고 합니다. 척. 보이시다시피 어깨 부분 지방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이 등심 부분은 그래도 가운데에 지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등심 비율을 6 정도 하고 어깨살을 4 정도 넣으면은 거의 지방 비율이 85대 15 정도로 나와서 요거를 갈아가지고 패티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일단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부분을 너무 또 드러내면은 즙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버거에서 느껴지는 그 육즙 있잖아요. 지방이 녹아서 내린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지방 부위를 최대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겉에 있는 부분은 좀 질긴 지방이라서 이거는 이제 녹기보다는 약간 질겅질겅하게 씹힐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제거를 해주고 안쪽에 있는 근내 지방을 위주로 맛을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는 어느 정도 깍둑 썰기를 해서 안쪽에 잘 들어가게, 기계 안에 또 잘 들어가야겠죠? 막히면 안 되니까 지난번처럼 또 정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갈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갈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파이브 가이즈 버거의 핵심은 2번 갈은 고기를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갈았으니까 한 번 더 갈아가지고 2번 간 고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고기를 2번 갈면 곤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국수처럼 모양이 이쁘게 잡히죠? 이래가지고 2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게 신선해 보이거든요. 자, 좀 전에 갈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지방과 고기가 잘 섞인 느낌이죠. 완전히 국수 같은 느낌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제 버거 패티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무게를 또 철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93g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든 다음에 치대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치대는 작업 대신에 눌러주는 스매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과정만 한 다음에 바로 구워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구울 때 러스틱하게, 러프하게
납작하게 만드는 패티가 핵심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 장을 겹쳐가지고 준비를 해두는 게 이제 기본 밑준비라고 한다. 자,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 버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 버거 패티에 어떠한 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도 후추도 그 어떠한 조미료도 넣지 않고 그냥 100% 고기만을 구워가지고 버거에 얹는다고 하네요. 나머지 간들은 소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스들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잠시 냉장고에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성분 분석표를 다 분석한 자료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로 파이브 가이즈 버거에 집착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케찹을 보면은 하인즈 케찹이 있고 헌트 케찹이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둘 다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머스타드는 완벽하게 하인즈 머스타드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인즈 머스타드의 성분 분석표와 파이브 가이즈에서 쓰고 있는 머스타드의 성분 분석표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케찹은 한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나트륨 함량. 나트륨 함량이 하인즈보다 높고 헌츠보다 낮고 이런 수치라 그래가지고 아주 명확한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섞어버리는 것이죠. 하인즈 케첩과 헌츠 토마토 케찹을 5대5로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핫소스가 들어갑니다. 프랭크스 레드 핫소스 오리지널을 사용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레드 핫 오리지널 소스를 가져왔고요. 마요네즈 또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말로는 기존 마요네즈보다는 조금 더 고소하고 색깔이 노란색이 조금 더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여기에다가 추가로 섞어 보면은 색도 변하면서 조금 더 고소해질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생 달걀 노른자를 쓰는 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살모넬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59도에서 3시간 동안 수비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익어 있는 상태고 균의 위험이 없는 상태죠. 이 상태로 거품기로 불려가지고 상아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다가 하인즈 마요네즈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브 가이즈에 들어가는 4개의 소스 완성입니다. 자, 이제 빵도 됐고 패티도 됐고 소스도 됐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는 뭘까요? 찾아보니까 피클에 굉장히 진심인 파이브 가이즈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에서 쓰는 피클은 정확히는 마운트 올리브사의 딜 칩입니다. 이 동그란 버전을 칩이라 그러고 길쭉한 거를 이제 창, 스피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로켓 직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수입을 하더라도 2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국내에서 돌고 있는 녀석들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본 것들이 피클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먹어본 결과 이 녀석이 가장 신맛도 강하면서 씹히는 향도 좋았고 딜 향도 아주 강렬했어요. 피클 사이즈도 큰 편에 속하고 피클 두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5개 정도면 버거 전체가 다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블라식의 딜 피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치즈버거잖아요.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의 버거는 치즈를 2장을 써가지고 이거를 겹쳐가지고 플레이팅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정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는 치즈가 어떤 건지 알아보니까 크래프트의 아메리칸 체다 치즈를 사용하더라고요. 1986년 개업을 한 다음부터는 계속 이 치즈 하나만 고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똑같은 치즈로 구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치즈도 완성이고요. 자, 나머지 옵션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재료들이 더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토마토와 양상추는 그냥 신선한 걸 사용하면 된다 그러고 양송이버섯과 양파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열을 가한 상태로 빵 위에 얹어주는 걸로 많이 영상과 레시피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거는 어디에다가 볶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도 파이브가이즈에서 근무한 분께서 댓글을 친히 달아주시면서 알려진 게 바로 유단백이 제거된 유지방만 남아있는 버터, 우리가 인도에서는 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녀석입니다. 나머지 토핑들도 모두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버거 조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버거 조리를 하기 앞서 가지고 미리 하나 준비를 해두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감자튀김이에요. 이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감자튀김에도 철학을 담았더라고요. 보통은 냉동 감자를 많이 쓰는데 파이브 가이즈는 직접 펀칭을 한, 이렇게 내리는 작업을 펀칭이라 그러거든요. 핸드 펀칭을 한 감자로 즉시 그날 새로운 후라이를 만들어주는 게 또 다른 마케팅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자의 종류가 아이다호산 러셋이나 이런 종류의 감자를 사용합니다. 분질 감자죠. 포슬포슬한
탱글탱글하고 겉바속촉한 후라이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녀석인데 아쉽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물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러셀 포테이토가 지금 굉장히 흉작이고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요즘 그래가지고 국내에 감자튀김 대란이 난 거예요. 최대한 후라이용에 맞춰가지고 분질이 많이 있는 녀석을 구해왔어요. 자, 이렇게 만든 감자튀김을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전분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물에 담가둔 녀석입니다. 이거를 다 말려줘야 됩니다. 겉부분에 물이 많으면 제대로 튀겨지지가 않고 삶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기를 다 제거해가지고 바짝 말린 상태로 튀겨줘야 된다고 하네요. 자, 보통 매장에서는 이렇게 닦지 않습니다. 그냥 건져가지고 밖에 좀 놔두면 되는데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닦아주고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가 준비됐습니다. 얘는 2번 튀길 거예요. 처음에 한번 낮은 온도에서 2분 정도 튀겨놨다가 150도 정도에서 2분 튀기고 버거를 다 완성될 타이밍에 170도에서 2분 다시 튀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름은 그 유명한 땅콩 기름으로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땅콩 기름은 중식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재료거든요. 이게 땅콩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미국 프랜차이즈인 파이브 가이즈에서 감자를 튀기는 데 쓴다는 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보통 북미 지역에서는 땅콩이 굉장히 높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 감자튀김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경우인데, 자, 초벌 140도에서 2분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오는군요. 뭐지? 특제 거품 기름인가요? 아니, 어느 정도 산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거품이 나오지 않는데. 자, 이렇게 해서 초벌을 튀겼고요. 버거를 완성하는 같은 타이밍에 다시 한번 튀겨가지고 최종 완성본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빵부터 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을 2개 쓰더라고요. 빵용 그릴하고 고기용 그릴이 따로 있는데 온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을 좀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빵만 굽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살짝 색깔이 나도록. 자, 이제 고기를 굽기 전에 재료가 2개 더 있었잖아요. 양파랑 양송이도 구워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버터를 넣고 양파, 양송이. 매장에서 쓰는 버섯과 양파가 색깔이 그렇게 많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살짝만 볶아주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삭아삭한 거를 쓰진 않았고 살짝 부드러워진 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아무 간도 하지 않은 고기를 얹어줍니다. 고기를 얹고 30초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집어주면서 불이 제일 센 데로 옮겨주고요. 이 상태에서 세게 눌러줍니다. 여기서 육즙이 빠져나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하는 방식이니까요. 납작해진 녀석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확실하게 마이야를.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핵심인데 치즈를 이렇게 2장을 겹치는데 별 모양으로 겹친 거를 넣고 패티를 얹어서 바로 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티가 나옵니다. 합체해 줘야 되는데요. 밑빵은 우선 프랭크 핫소스를 먼저 뿌려주고요. 마요네즈요, 양상추, 피클 5개, 토마토 2개, 아랫빵에 케찹 3바퀴, 케찹 사이에 머스타드 2바퀴, 그 다음에 그냥 얹는 게 있고 옵션에 따라서 양파를 얹는 데가 있고 양파와 버섯을 같이 얹는 데가 있고. 자, 그리고 파이브 가이스의 시그니처 행동, 버거를 치즈가 덜 녹은 상태로 합체시켜가지고 호일로 쌉니다. 이렇게 1분을 둡니다. 그러면 치즈가 완전히 녹아서 나가요. 근데 이 과정을 하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빵이 눅눅해져요. 근데 파이브 가이즈는 빵이 살짝 눅눅해지는 것도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파이브 가이즈의 맛이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뭐 거기서 하는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오늘은 따라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이 파이브 가이즈는 이런 데에다가 후라이 잔뜩 넣어준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잔뜩 주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치즈가 녹은 상태입니다. 그냥 정석 햄버거 아이콘에 나오는 그런 버거 느낌이고요. 감자튀김은 이거 조금 눅눅해지긴 했는데 확실히 땅콩 기름에 튀기니까 엄청 고소합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송탄 버거 느낌 나는데요.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90년대 초반 햄버거다. 심지어 마요네즈 맛이 막 강한 그런 와퍼 스타일도 아니고 요새 햄버거 맛이 아니에요. 순수한 고기빵, 피클, 양상추, 토마토에서 나는 새콤새콤함, 고기에서 나는 묵직함, 치즈, 빵, 끝입니다. 뭐 딴 거 없고 되게 오랜만에 맛보는 클래식 햄버거입니다. 이거 좀 먹어볼래요? 소가 태생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미국 소인데? 더 기름지다고? 훨씬 더 기름져요. 아니, 들어간 토핑에서 막 우와 하는 맛은 안 나는데? 피클 달라요. 피클은 그 피클을 구할 수가 없었어. 옛날에 먹었던 거랑 피클이 좀 다른 것 같고, 일단은 딜 피클 그거는 단맛이 거의 없나요? 그쵸.
들어보니까 단맛이 거의 없고 딜 향이 엄청 세다 그러던데. 이거는 산미가 엄청 튀잖아. 이렇게 산미가 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약간 오이 장아찌보다 좀 새콤한 정도. 오이 장아찌보다 새콤한 정도? 지금 유사성이 몇 프로입니까? 12%. 아니 62%할 거면 이거 왜 찍었어 이거. 씨. 어차피 안에 내려셨다 이러고. 이 버거랑 프라이즈 말고도 요즘 핫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는 출시한 이래로 냉동실이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냉동실을 넣는 거를 이제 그 창업주가 무조건 반대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냉동 재료를 쓰는 순간 재료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경영자의 철칙에 위배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냉동실을 딱 집어넣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요리인데 밀크쉐이크예요. 보통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밀크쉐이크 믹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드는데 파이브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제조를 해가지고 받은 아이스크림 오리지널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토핑을 되게 다양한 걸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뭐 이런 바나나라던가 땅콩 버터라던가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베이컨이라던가 실제로 이 베이컨을 쉐이크에다가 넣어가지고 판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바닐라를 쓴다고 하는데 하겐다즈 걸 쓰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고급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충분히 넣어주고 바나나, 땅콩 버터, 베이컨, 그다음에 우유를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자, 땅콩 버터랑 베이컨이 들어간 밀크쉐이크입니다. 일단은 맛있다. 맛있는데 이 맛이 어디서 뭐 많이 먹어본 맛인데? 네, 베이컨이 그리고 짠맛이 줘서 더 단 것 같아요. 단짠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뭐지? 땅콩 샌드 맛있다. 쿠키 땅콩 샌드. 뭐 이렇게 막 역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베이컨이 들어갔지만 묘하게 베이컨하고 바나나랑 땅콩 버터가 섞이니까 당이 지금 터지는 느낌이라고 해서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 진한 단맛을 느끼려면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도 파이브가이즈 버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사도가 얼마나 될지. 아까 그 미국 가가지고 파이브가이즈를 직접 체험해봤던 팀장님은 62%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빵과 그래도 피클, 고기 이 세 개가 명확히 똑같은 거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뭐 62%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많이 드셔보신 분들 한번 어떻게 되면 이렇게 30%를 더 채울 수 있을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맛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